자, 이 안철수 대표의 출마는 어떻게 대선판에 어떤 지형 변화를 가져올게 될까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동안 선거를 나온 것을 보면 이제 그 제3당이거나 이렇게 조직이 약해서 좀 힘들었긴 했지만 개인 지지도들은 항상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는 이 단일화 이전까지 박근혜 후보한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대등한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다음에 2017년 대선 때도 한때 문재인 후보를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추월했다고 하고 어쨌든 그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처음에는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특징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도 항상 성공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정치권에서는 끄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아마 재보궐선거 이후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뭐 꺼진 불로 일각에서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공직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모든 분들한테 항상 응원을 합니다. 예, 뭐 본인께서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국민들께 선택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덕담 밖에 없습니다. 뭐 출마야 다 자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법적 요건만 갖추면 출마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잘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뭐 출마 선언을 하고 지지율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안철수 대표의 전성기의 지지율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이게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작은 지지율이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역대 선거에서 아름다운 연합 이 없으면서 성공하는 경우는 또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분열하면 집니다.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아름다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서는 저는 안철수 후보를 무시하자거나 안철수 후보가 찬스가 없다거나 생각은 안 하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뭐 크진 않지만 찬스가 있다면 이재명 후보한테도 실망하고 윤석열 후보도 대단히 큰 실수해가지고 뭐 제3지대로 관심이 모일 때 그렇다면은 또 안철수 후보가 의미가 있는 거지만 예전에는 본인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내가 당선하러 나왔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를 무시해선 되냐 나하고 단일화를 해달라 이거로는 오히려 영향력이 없는 거죠. 저는 단일화 할 생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고 제가 정권교체 주역이 되겠다고 나온 겁니다.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이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에 따라서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하고 싶어 하신다면 그러면 저한테 양보해 주시면 제가 압도적으로 정권교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인데요. 네. 다른 관점인데 그 윤 후보가 그 안철수 후보가 대표하는 가치와 상징이 있잖아요. 그걸 보수 정치가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미래, 뭐 4차 산업, 과학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 잘 안 하잖아요. 다른 정치판에서는. 물론 이제 10여 년 전에 새 정치로 시작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는 이미 낡은 정치가 됐다는 뭐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줄기차게 뭔가 뭐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가치, 그 정신 이런 것들을 개인 안철수가 아니라 그런 현상이나 그 가치를 끌어안으면 어떨까?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대담을 했거든요. 5차례 대담을 해서 이번에 책이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그분에 대한 지지로 이제 오해하시지 마시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특히 좀 전에 말씀하신 과학기술 그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참 들을만 하더라고요. 특히 그 분야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규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저도 막 웃음이 나오거든요. 황당한 것들이 너무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황당함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특히 따져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산업이
굉장히 전환기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 산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산업들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진 많지 않은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수 쪽이나 아니면 진보 쪽이나 어느 쪽이든 간에 분명히 이분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해안을 흡수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그 저희 프로그램 출연을 했을 때 이제 한참 코로나 문제가 심각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대구 내려가서 자원봉사했었던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강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학 분야에.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각 후보들이 어떤 경제나 뭐 사회제도 같은 뭐 법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많이 내놨는데 이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얘기는 한 후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세계는 지금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주 영토를 만들려 하고 달에서도 농작물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도전하고 혁신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은 네거티브와 과거 발목 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짜 앞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어떤 정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안 후보가 좀 그렇죠. 주목받을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 독자적인 면을 가지고 저는 네. 안 후보가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안 후보 쪽에서 지금 단일화를 얘기하면은 안 후보 자체도 한치도 안 좋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게 시작하면은 그냥 정치공학 되는 거죠. 예.